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 교류를 발생하는 전기는 뭐예요? 발전기 뭐예요? 동기발전기죠. 이렇게 발전소에 있는 것은 모두 동기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다음에서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동기발전기입니다. 맞죠? 동기발전기를 우리가 교류발전기다 한다. 라번입니다. 3번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 회전자가 계자다. 회전 계자형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 나번. 4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모두 고정되고 유도자가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자형 발전기인데 얘는 우리가 수만 헤르츠 등에 사용되는 고주파 발전기가 됩니다. 답은 나번 고주파 발전기. 5번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입니다.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공식이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따라서 동기 속도와 극수는 반비례합니다. 맞죠? 반비례하는 것은 뭐다? N과 P에서 반비례하는 것 이렇게 생긴 그림이죠. 따라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6번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자형을 쓴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이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류용에 좋고 절연이 쉽다. 예, 맞고요. 계자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의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맞죠? 150에서 250V 정도 되는 직류가 회전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겁니다. 전기자보다 계자극을 회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맞죠?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파형 계산은 단절권과 분포권이 됩니다. 우리가 회전 계자형과 기전력 파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7번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냉각으로 합니다. 맞죠? 수소냉각 하는 거 대용량기에 있어서 수소냉각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게 필기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실기에서 이 수치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수치가요. 예. 혹시나 지금 외우시기는 그렇고요. 혹시 실기에서 대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계손의 풍선 있죠? 이것이 공기냉각시 10분의 1로 줄고요. 맞고, 열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가 꽤 크기가 작아집니다. 맞고요. 절연물에 산화작용이 없으므로 절연열화가 작아 수명이 깁니다. 이것도 맞고. 전폐형이지 반폐형이 아니죠. 반폐형이라고 하면은 반만 밀폐한 겁니다. 전폐형입니다. 전폐형. 그래서 7번이 답이라고요. 8번 그림은 동기발전기의 구동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1을 발전기라 할 때 3호 명칭으로 적합한 것은입니다. 요건 뭐냐 보세요. 2가 발전기예요. 2가 발전기고 3이 뭐냐? 발전기에 자속을 공급해주는 여자기입니다. 여자기고 4번이 뭐냐면 지금 2가 만든 전기를 그대로 4번에서 따서 사용하죠. 4번이 우리가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그 다음에 1번이 뭐예요? 1번은 우리가 모선이라고 합니다. 1번은 모선이라고 하고 2번 발전기, 3번 여자기, 4번 전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4번에서 있죠. 지금 8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요. 여기에 여자기가 있고 여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간혹 이런 거 없어요. 요것이 없는 거 있습니다. 요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전동기는 전기를 받아서 돌아갔는데 요것이 전기를 받는 선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동기가 아니고 우리가 원동기라고 해요. 원동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전동기와 원동기로 나눠지는데 8번 문제에서 4번 같은 경우는 전기를 받죠. 모선에서 전기를 받기 때문에 얘는 전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3번의 명칭은 여자기가 된다. 여자기가 된다. 9번입니다. 9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Y델타 결선인데요. 이런 특징 하나가 그놈이 그놈 같고 요놈이 요놈 같고 용어에 대해서 의미나 그 용어의 뜻을 꼭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 대충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삼상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은 Y 결선을 하는 이유 중 델타 결선과 비교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전기자 권선은 Y 결선을 하는데 출력을 더 증대할 수가 있다. 아니죠. 우리가 Y 결선과 델타 결선 모두 출력 P는 루트 3VI입니다. 루트 3VI. 그래서 얘하고 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가고요. 딱 권선에 코로나 현상이 적다. 우리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 방전이라고 합니다. 얘는 전압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Y 결선이 델타 결선보다 권선에 있죠. 권선 즉 상전압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 현상이 적습니다. 딱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고조파 순환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흐르지 Y 결선에서는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권선의 보호 및 이상전의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Y 결선이 접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선 보호 및 이상전의 방지 대책이 용이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답은 가고요. 다라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번 문제 봅니다. 60Hz 12극 보세요. F는 60Hz, P는 12극입니다. 이때 동기발전기 좌극면의 주변 속도는 우리가 이 주변 속도 V는 동기계에서 하진 않았는데 직류계에서 했죠. 직류계에서 주변 속도 V는 뭐다? 파이dn입니다. 파이dn. 얘가 뭐냐? 지금 여기서 파이d가 한 바퀴 둘레 길이죠. 한 바퀴 둘레 길이입니다. 파이d가. 그 다음 n이 뭐냐? n이 초당 회전수예요. 초당 회전수. 분당 회전수라면 얘가 대문자인데 초당 회전수는 소문자입니다. 초당 회전수. 그래서 얘가 RPS가 됩니다. 이때 외경이란 건 지름이죠. 지름이 D입니다. 지름 D가 2m요. 2m. 따라서 봅니다. V는 파이 곱하기 D. 파이 곱하기 지름이 2m요. 2m고 초당 회전수 봅니다. 보세요. 지금 60Hz 12기극이면 얼마입니까? 60Hz 12기극이면 NS는 P분의 120F에서 12분의 120 곱하기 60 하니까 얼마? 600rpm이에요. 600rpm. 즉 이때 분당 회전수는 600rpm입니다. 그럼 초당 회전수 얼마요? 초당 회전수는 얼마? 분당 회전수가 600이니까 초당은 600을 60으로 나누면 되죠. 이것이 초당 회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60 곱하기 10 하니까 얼마? 62.8m/s 이렇게 됩니다. 10번에는 답이 62.8. 11번 60Hz 12극의 전동기 회전자기의 주변 속도는 단 회전자기의 극간격은 1m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0번에서는 지름을 2m라고 줬는데 11번에서는 극간격이 지금 1m래요. 보세요. 극간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12극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보세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 보세요. 극간격이란 것은 이것을 얘기해요. 이 간격이 1m라는 거예요. 얘가 1m니까 전체 둘레가 얼마예요? 전체 하나가 1m니까 전체는 얼마? 12m라는 거예요. 전체 둘레가 12m. 즉 이 전체 둘레가 12m라는 것은 10번 문제에서 뭐다? 파이d가 한 바퀴 둘레가 12m라는 거예요. 한 바퀴 둘레가 12m. 따라서 주변 속도는 파이dn인데 파이d가 10이고요. tb고 초당 회전수 얼마였어? 우리 10번 문제와 똑같죠? 초당 회전수가 얼마다? 60분의 600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얘는 120m/s가 된다. 120m/s. 11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라번. 12번입니다. 12번 보세요. Y결선 3장 동기발전기에서 극수가 6씁니다. 극수 P가 6. 자속수 파이가 0.16. 파이가 0.16. 회전수 N. 동기속도죠. 동기속도 NS를 1200이라 하면 1200. 그리고 권수 N이
186.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동기 속도 NS가 1200rpm이고 얘는 권수, 감기인 횟수가 186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선계수 KW가 0.96. 분포권 계수 곱하기 단절권 계수로 한 이 권선 계수가 0.96입니다. 단자전압 얼마냐? 지금 Y결선에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일단 단자전압이니까 단자전압은 우리가 이것도 용어에서 단자전압은 선간전압이에요. 네. Y결선에서 선간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자 사이의 전압이에요. 단자 사이의 전압이니까 여기에서 선간전압이 됩니다. 네, 그럼 뭡니다? 선간전압 VL은 얼마? 루트 3배 VP가 되죠. 맞죠? 그럼 봅니다. 루트 3배 VP는 얼마예요? VP는 한 상의 유기 기전력이죠. 상의 전압입니다. 얼마? 4.44의 FN 파이의 KW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죠.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는 보세요. NS는 P분의 120F니까 보세요. 루트 3 곱하기 4.44 곱하기 F는 얼마예요? 120분의 NSP가 되는 거죠. NSP. 맞죠? 그리고 N 파이 KW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 주면 그냥 하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주파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S 극수와 NS를 가지고 주파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대입합니다. 루트 3 곱하기 4.44 곱하기 120분의 NS 얼마? NS 1200 곱하기 6이죠. 1200 곱하기 6입니다. 곱하기 N은 권수예요. 권수 186. 파이가 얼마다? 파이가 0.16 곱하기 KW 0.96이 됩니다. 0.96. 그래서 답은 13182 13182가 됩니다. 그래서 13182. 그래서 답은이고요. 네. 13번. 네.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뭐다? 중권 쓰고 2층권 쓰고 분포권 쓰고 그다음에 뭐 고상권이나 폐로권이나 이런 것들이죠. 전절권이 아닙니다. 전절권은 아니다. 전절권 대신에 단절권을 쓴다. 14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단절권을 하는 것은 뭐다?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기전력 파형을 계산한다. 요거죠. 분포권도 그렇고 단절권도 그렇고 모두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하는 겁니다. 답은 라번. 15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파형을 계산한다. 맞죠? 갑은 집중권에 비해서 합성 유도 기전력이 높아진다. 아니죠. 낮아집니다. 나 권선의 리액턴스 커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권선의 리액턴스 L 값은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답은 파형이 좋아진다가 맞고요. 난조 방지는 제동권선이지 아닙니다. 16번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고조파가 감소해서 파형을 좋게 하고 파형을 좋게 하니까 분포권이나 단절권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권선의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파형의 기전력, 파형을 좋게 하고 리액턴스까지 감소시키는 것은 분포권입니다. 우리가 단절권은 파형에 좋게 하는 건 맞는데 얘는 동량 감소로 인해서 뭐 경제적이다 이런 것도 있지. 우리가 단절권이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리액턴스 감소는 분포권이 됩니다. 17번 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고조파가 감소해서 파형을, 17번 3단 동기발전기에서 매극 매삭 슬로우스가 3이에요. 매극 매삭 슬로우스가 3. 뭐다? 매극 매삭 슬로우스가 3이라면 뭐다? 우리가 Q가 3이죠. Q를 우리가 매극 매삭 슬로우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상이니까 M이 3입니다. 3상이니까 M이 3이에요. 여기에서 분포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분포관계에서 KD는 Q에 사인
2nq분의 파이분의 사인 2n분의 파이가 되죠. 대입을 합니다. 얼마? q는 3 곱하기 사인에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얼마? 파이 분의 사인 얼마? 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죠. 예. 그럼 얼마냐 보세요. 3 곱하기 사인에 얼마요? 9, 18 하니까 18분의 파이 분의 사인 얼마요?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는 30도죠. 라디안법으로 라디안으로 도수법으로 바꾸면 30도입니다. 따라서 3배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사인 30도 계산해보세요. 얘는 우리가 지금 보기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직접 손으로 계산합니다. 사인 30도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따라서 계산은 얼마요? 3분의 2분의 1 하면 2분의 1, 2가 밑으로 내려와서 얼마? 6분의 1에 사인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파이. 요 17번 문제는 있죠. 기능사부터 잘 나오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모두 공통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답은 라번입니다. 6배 사인 18분의 8분의 1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18번 볼게요. 18번 봅니다. 슬러스 36 슬러스 홈수죠. 홈 구멍수 홈이 36이에요. 우리가 슬러스 36입니다. 여기에 3상 4극 2층권 3상 4극 2층권이라고 했을 때 매극 매상의 슬러스 매극 매상 슬러스 뭐 해보세요? Q죠. 매극 매상의 슬러스 뭐다? 극수 곱하기 상수 분의 슬러스죠. 맞죠? 극수 얼마요? 4극 곱하기 상수 3분의 슬러스 36 하니까 얼마다? 매극 매상의 슬러스는 3입니다. 3. 그리고 총 코일수는 뭐다? 코일수는 슬롯이 36이고 2층이죠. 슬롯이 36이고 2층인데 36 곱하기 2에다가 코일수는 뭐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요거 하나라고 본다 그랬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요것을 슬롯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 2를 해줍니다. 2. 따라서 얘는 코일수는 36이 됩니다. 3과 36. 3과 36. 예. 19번. 봐요. 3상 6급 슬롯 54. 3상 6급 54 슬롯이에요. 54 슬롯이고, 여기에서 코일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 1슬롯, 8슬롯 있다 했을 때, 단절권 개수는 얼마냐? 단절권 개수 보세요. 단절권 개수 KP죠. KP는 얼마다? 사인 2분의 베타파이입니다. 사인 2분의 베타파이. 베타는 뭐였어요? 베타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죠. 맞죠?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인데 이 간격을 미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슬롯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극간격 6극의 54입니다. 6극의 54. 그러면 한 극당 얼마예요? 총 6극인데 슬롯 54니까 한 극은 얼마가 된다? 9슬롯이 되죠. 한 극당 차지하는 한 극과 극의 간격은 9슬롯이 되는 거죠. 9슬롯. 그 다음에 코일 간격 보세요. 1슬롯에서 가서 8슬롯에서 나오는 겁니다. 1슬롯에서 가서 8슬롯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코일 간격 얼마? 7슬롯이죠. 7슬롯.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6극인데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극간격이 9고요. 코일은 얼마? 1슬롯에서 나와서 8슬롯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간격은 9고 코일 간격은 7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짧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사인에 2분의 파이에 보세요. 2분의 파이에 얼마 곱한다? 9분의 7을 곱하면 됩니다. 9분의 7. 근데 일단 주의하실 거는 있죠. 주의하실 거는 이때 계산기를 두드릴 때 파이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죠. 이 파이는 3.24 그대로 해버리면 3.24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180도로 두드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라디안법으로 안 바꾸고 계산기에서 그대로 두드리신다고 하면은 파이를 그대로 놓고 두면 3.14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기를 바르게 인식을 시키려면 파이 값에 180도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요? 사인 얼마? 18분의 70 곱하기 180 하니까 사인 70도가 돼요. 사인 70도에서 답은 0.9397이 됩니다. 0.9397. 네. 요거 19번이죠. 19번에 0.9397이고 계속해서 20번 봅니다. 20번. 예. 이 문제는 보시면 두 가지를 다 물었죠. 삼상, 사극, 유도 전등이 있는데 총 슬로스 48, 매극, 매상 슬롯에 분포하고 코일 간격은 극간격의 75%입니다. 단절권으로 하면은 권선 개수는 얼마냐 합니다. 권선 개수는 얼마냐? 지금 권선 개수라고 물었죠. 권선 개수라고 하면은 분포권과 단절권, 분포권 개수, 단절권 개수를 모두 곱해야 돼요. 보세요. KW라고 하면, W는 분포권 개수 곱하기, 우리가 단절권 개수 곱하기 분포권 개수를 모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분포권 개수부터 구해볼게요. KD는 Q에 사인 EMQ분의 파이분의 사인 EM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17번 문제처럼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 값만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 대비해서 계산기를 그대로 두드리시면 돼요. 보세요. 지금 사극 3상의 슬로스 48이니까 매극 매상과 슬로스 얼마예요? 매극 매상과 슬로스는 3 곱하기 4분의 48입니다. 따라서 매극 매상과 슬로스 얼마다? 4가 되죠. 3 곱하기 4분의 48 곱하기 사인에 2 곱하기 상수는 3상이죠. 3상이고 Q는 4가 됩니다. 분의 파이 얼마? 180도 집어넣으라고 했죠. 180도. 분의 사인 2 곱하기 3상분의 180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면은 그 값이 0.9576. 0.9576이 9576이 된다는 겁니다. 0.9576. 그 다음에 단절권 계수 KP는 얼마냐? KP는 사인 2분의 베타파예요. 베타파인데 지금 보세요. 코일 간격이 극간격이 75%다. 즉 뭐냐? 베타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인데 그것이 얼마다? 75%랍니다. 따라서 사인에 얼마? 2분의 요거 파이는 180도 넣는다 그랬죠? 베타가 얼마다? 구할 필요 없이 75%라고 했죠. 0.75라고 하죠. 0.75. 그래서 사인에 0.75 곱하기 2분의 180 하면은 계산기 두드리면은 이 값이 얼마다? 0.924. 0.924가 됩니다. 0.924. 예. 따라서 우리가 권선계수 KW는 얼마? 0.9576 곱하기 0.924가 돼요. 0.957 곱하기 0.924 하면 답은 0.887이 됩니다. 0.887 답은 라고요. 라. 계속해서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교재에 다 있었던 거고요. 봅니다. 동기발전기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봅니다. 그러니까 매극 매상 슬로스 많게 한다. 맞다고 그랬죠? 요거 우리가 Q값을 매극 매상 슬로스 요거 Q값 크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권 및 분포권을 한다도 맞고요. 다 전기자 철심을 4슬롯 비스듬하게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공국의 길이를 작게 한다가 아니죠. 공국의 길이 우리가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공국의 길이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 예.
네, 22번 하겠습니다. 22번은 동기발전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옳은 것은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얘기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RLC죠. RLC. 얘다 뭐? 횡축 반작용, 직축 반작용, 직축 반작용. 교차 자화. 얘는 감자, 증자. 얘는 그냥 자화.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번.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옳은 것은 앞선 전류가 C죠. 맞죠? C죠. 그래서 얘는 직축 반작용의 증자작용이 됩니다. 답은 나가요. 나. 23번.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삼상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해서 어떨 때 감자예요? 감자는 L일 때입니다. L일 때 지상 90도 뒤질 때 자화는 언제? 자화는 요거요. 교차자화 아니고 자화입니다. 자화는 얼마? 90도 앞설 때가 됩니다. 답은 가. 23번에는 가가 되고. 24번 봅니다. 24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전류를 I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횡축 반작용하는 성분은 횡축 반작용 보세요. 우리가 전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압과 전류 위상차지만 그것이 이 세타예요. 세타고 이것이 전체 전류고요. 이것이 전체 전류고 이것이 R에 의한 전류고 이것이 X에 의한 전류입니다. 예, 이런 건 회로 이론 3장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24번 문제에서 횡축 반작용하는 성분은 R 성분이에요. R 성분 맞죠? R 성분이 횡축자 반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요놈이 횡축 반작용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I분의 IR은 얼마다? 코사인 세타가 되죠. I분의 IR은 코사인 세타 따라서 횡축 반작용하는 IR은 얼마다? I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I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라번이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직축 반작용하는 것은 얼마다? 직축 반작용은 I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왜? IX니까 IX는 I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번. 네, 얘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돌극형 동기 발전기에서, 돌극형이라는 것은 철극형이죠. 철극형, 우리가 극수가 많다. 극수가 많은 거, 돌극형, 철극형, 극수가 많은 거, 속도가 느린 거 있죠. 직축 동기 리액턴스를 XD, 직축을 XD, 횡축을 XQ를 할 때, 우리가 얘는 극수가 많은 예오놈은 뭐다? 직축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직축 리액턴스가 횡축 리액턴스보다 더 크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돌극형 말고요, 비철극형 같은 경우 있죠. 원통형 같은 거, 그것은 우리가 직축 리액턴스나 횡축 리액턴스나 같다는 겁니다. 같다. 그래서 여기서 횡축 리액턴스, 직축 리액턴스 따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직축 리액턴스 보통 XD, 횡축 리액턴스 XQ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축을 XT, 횡축을 XQ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돌극형에서는 직축이 더 크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돌극형 혹은 원통형에서는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중 Y죠. 이중 Y, 더블 스타입니다. 우리가 Y 결선, 스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봐요. 얘가 E입니다. 얘가 I예요. I. 그럼 보세요. 일단 상의 전압은 2죠. 그래서 선간 전압은 얼마요? 루트 3배 2가 됩니다. 루트 3배 2. 그러면 하나가 I니까 I 하면 여기는 2I가 되고 선의 전류도 똑같이 2I가 됩니다. 2I. 따라서 P는 얼마다? 루트 3배 VI니까 루트 3배 선간 전압 얼마? 루트 3이 곱하기 선전류 얼마다?
2i죠. 따라서 얼마? 6배의 2i가 된다. 6배의 2i. 그래서 26번에 보세요. 선간전압 루트 3이 선전류 2i, 전력은 6배의 2i가 되는 나번이 됩니다. 예, 이렇게요. 27번. 27번 보세요.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다 보세요. 하나의 상전압이 2입니다. 얘도 2면은 요것은 얼마? 하나의 전체 상전압은 루트 3이라 그랬죠. 따라서 선간전압 얼마다? 루트 3이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2 하니까 얼마? 3이가 됩니다. 3이. 얘가 전류 I예요. 전류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I가 됩니다. 따라서 출력 P는 루트 3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니까 루트 3 곱하기 3이 곱하기 I 하니까 얼마? 3루트 3 2i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다? 5.19 2i가 된다. 이 문제 생각보다 쉬워요. 나오면 좀 반가워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보다 기본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선간전압 3이 선전류는 그 다음에 선전류는 I고요. 전체 전력은 5.19 혹은 5.2 2i가 됩니다. 5.2 2i 해서 답은 가번이 돼요. 답은 가번. 28번. 28번. 뭐 기본되는 문제죠. 28번. 동기 임피던스 정리합니다. ZS는 얼마다? RA 플러스 J의 XS인데 RA 플러스 J의 XS는 XA 플러스 XA가 된다.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라번이 됩니다. 라번. R 플러스 J의 XL 플러스 XA. 예. 29번.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리액턴스 XA 누설 리액턴스 XA를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지금 28번에서는 그냥 표현만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R과 J 성분이니까 얘는 뭐냐? 실수와 허수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L 플러스 XA의 제곱. 크기를 구할 때는 이건 어떤 벡터입니다. 벡터인데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30번입니다. 30번.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뭐다? ZS는 약 뭐다? XS가 그랬죠. 동기 임피던스는 약 동기 리액턴스다. 동기 임피던스는 약 동기 리액턴스다. 기억을 해주시고 31번 봅니다. 31번 3단 동기 발전기 3상 유도기 전력이 E가 120입니다. E가 120. 만들어지잖아요. 120이요. 반작용 리액턴스가 0.2입니다. 나머지 무시하는데 반작용 리액턴스가 XA가 J의 반작용 리액턴스 J죠? J의 0.2고요. 90도 진상전류니까 J의 I가 J의 20입니다. 만약에 지상전류라고 하잖아요. 지상전류가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 J20이요. 진상전류니까 플러스 J20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단자전압 V는 얼마냐 보세요. E-IX예요. E-IX입니다. 잘 보세요. E가 120인데 마이너스 I는 얼마예요? J20이죠. J20이고 X는 얼마예요? J의 0.2가 됩니다. J의 0.2. 그러면 120에 마이너스 보세요. J 곱하기 J를 하면은 J제곱은 J제곱 얼마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20에다 0.2 곱하니까 얼마다? 4가 돼요. 따라서 124V가 됩니다. 124V. 예. 요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셔야 돼요. 있는 거 그대로. XA는 J 0.2고요. 지금 L 성분 회로 이론에서 하는 겁니다.
L 성분은 L에 의한 리액턴스는 플러스 J0.2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상전류가 20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J20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J20을. 만약에 지상전류라고 하면 마이너스 J20이고요. 콘덴서에 의한 리액턴스 성분이라면 마이너스 J0.1을 대입해야 돼요. 콘덴서에 의한 것은 마이너스 J0.1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거의 L 성분에 의한 리액턴스니까 플러스 J0.이고 전류도 플러스 J20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학적으로 J 곱하기 J는 J제곱인데 J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120에서 마이너스 4니까 124가 나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자기 여자 말씀드리면서도 했지만은 진상전류라는 것은 콘덴서 전류입니다. 콘덴서 전류는 빼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더해주는 겁니다. 콘덴서 전류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단자전압, 유기기전력 120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도착은 원래 작은데 더 크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크다. 이것이 콘덴서 때문에 보태져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여자작용의 일부라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이런 현상이 부하가 콘덴서가 연결이 돼 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 무조건 빼서 뭐 116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기도 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